캐릭터들의 위기를 암시하는 장면을 쓰고 싶다고 생각합시다. 혈귀들이 주인공의 집을 쳐들어와서 주인공의 가족들을 죽이는 장면처럼요.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습니다. 家の中には入ってこないのか。いや、入ってくる。 이런 대사는 관객들에게 혈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죠. 하지만 조금 뻔하지 않나요? 저는 반전을 암시할 때는 이런 장면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조금 더 쇼킹하면서도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말해주지 않고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몰입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귀멸의 칼날은 정말 잘 만든 애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귀멸의 칼날의 성공은 제작사인 유포터블의 엄청난 작화와 액션 시퀀스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귀멸의 칼날은 각본적으로 실패한 작품입니다. 무한성을 보고 나서 이런 감상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과 최근에 제가 본 애니 중 각본을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쓴 작품인 장송의 프리랜을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지루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애니 각본을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이 영상의 귀칼과 프리랜의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 사용을 허가해준 페이톡스 애니메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페이가 다룬 아이디어들을 저의 개인적인 예시와 분석들과 카메라의 관점을 섞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애니에서 설명은 필수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설정을 관객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관객은 이야기의 전개를 못 따라가고 혼란스러워지죠. 각본적으로 이런 설명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애니의 몰입감이 확 달라집니다. 이런 대사적인 설정 설명을 할 때 좋은 각본을 만드는 요소는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하게 전달하지 않기. 두 번째,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세 번째, 카메라 같은 비주얼적인 요소와 함께 전달하기. 영상에서 과도한 설명은 관객들을 지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객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도 많아지고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루즈해집니다. 헌터 x 헌터 만화책의 최근 화들을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대사를 짜버리면 아무리 좋은 대사여도 관객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겨버리죠. 저희는 애니를 보러 왔지 설정집을 읽으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사를 더 넣는 방법이 감정과 상황을 더 잘 전달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예시는 장송의 프리랜에서 프리랜이 시간을 체감하는 방법입니다. 프리랜은 감정의 변화가 적고 말이 많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리랜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죠. 프리랜의 각본가는 이러한 설정을 스토리의 흐름에 담았습니다. 프리랜의 설계 중 가장 천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스토리의 흐름 자체가 프리랜이 느끼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변화를 설명해주는 점입니다. 프리랜의 첫 화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새에 50년이 지나 있죠. 프리랜에게 50년이라는 시간은 별게 아니라는 걸 갑작스러운 편집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 이야기는 20년 지나서 그 이후 4년, 그 이후 2년, 그 이후 월 단위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에서는 프리랜이 직접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소중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대사는 아예 없습니다. 흰멜이 사망한 이후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시간을 조금씩 느리게 체감하는 프리랜의 감정을 스토리의 페이싱이 조금씩 느려지는 걸 통해서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사를 덜어서 몰입감을 올리는 천재적인 구성이죠. 반대로 귀멸의 칼날은 대사적 설명이 과할 정도로 많습니다. 합동 강화 훈련편 마지막 화에서 무잔과 우부야시키가 가만히 서서 같은 배경의 설정 설명만 10분 넘게 하는 건 솔직히 조금 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부야시키의 딸들이 노래하는 장면들이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지만 대화 연출면에서 창의성을 찾기 힘든 장면이죠. 같은 배경에 같은 샷 사이즈가 반복되기만 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론 시즌 중 훈련하면서 나오는 유포터블의 말 안 되는 작화가 아니었으면 계속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이 많거나 적다고 좋은 대사나 나쁜 대사인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귀칼의 각본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대사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다는 점이죠. 대사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려면 캐릭터들이 대사를 특정 상황에 이야기하는 게 관객들에게 납득이 돼야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다른 캐릭터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닌 관객에게 전달하는 게 티가 나는 순간 애니 속 세계의 각본적 몰입감은 무너집니다. 이런 대사를 만드는 건 이론상 쉽지만 각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초반에 나온 귀칼의 대사가 이 예시 중 하나입니다. じゃあみんな鬼に食われちまう。 탄지로의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 탄지로가 수출 팔러 가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집에 돌아가는 도중 만난 이웃인 사부로 아저씨와도 이미 아는 사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레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굳이 혈귀들에게 가족들이 습격당하기 전날인 지금 탄지로는 사부로에게 혈귀들에 대해 물어봤을까요? 아무리 봐도 사부로는 혈귀에 대한 혐오가 있고 혈귀들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하고 다닐 만한 사람 같은데 왜 이걸 탄지로에게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줬을까요? 사실 각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쉽습니다. 사부로 아저씨의 존재 이유는 관객들에게 혈귀들이 나올 테니까 조심해야 해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장면에 탄지로의 가족들이 혈귀들에게 당하면서 반전적 요소를 다 죽여버린 장면이 되어버렸죠. 사부로가 혈귀에 대해 궁시렁거리는 걸 함께 보여주던지 사부로 아저씨가 혈귀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만 보여주고 진행을 했다면 조금 더 충격적이고 임팩트가 남을 만한 일화가 아니었을까요? 반대로 프리레는 설명을 위해 개연성을 희생하는 대화 방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프리렌의 3화를 봐봅시다. 여기서는 마조 크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발에 대한 설명을 프리렌에게 듣는 게 아니라 페렌의 입장에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방어 마법을 배워서 크발의 마법에 노출되고 마을에 도착해서 촌장과 프리렌의 대화 중 의문이 생기고 방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프리렌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객이 이 모든 정보를 페른과 함께 처음 듣는다는 점이죠. 촌장과 프리렌은 당연하다는 듯 크발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둘 다 크발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페른이 물어보고 나서야 크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페른은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프리렌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비슷하게도 페른이 물어보기 전에 프리렌이 설명하지 않는 것도 프리렌의 성격상 당연한 행동입니다. 정보량이 많긴 하지만 부담스럽거나 과하지 않게 적절한 빌드업을 쌓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조성해서 대사를 전달시켜 몰입감을 성공적으로 올려주는 예시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직접적인 것처럼 보여도 유추할 점을 던져준다는 거죠. 장면 하나를 예시로 봅시다. 墓に備える酒買ってきちゃったけど一杯やる?酒はもうやめたんです。そう 이 장면에서는 술을 그만뒀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나쁜 대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인 것은 하이터가 술을 그만둔 이유입니다. 술을 끊었다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면서 간접적으로 하이터가 아프다는 걸 관객들이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장면입니다. 술은 하이터가 항상 좋아했었고 프리렌이 술을 권유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이 대사가 없는 게 더 실패한 각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유추할 수 있는 점, 암시되는 부분,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감정과 상황이 섞여 있으면 직접적인 대사도 좋은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각본을 만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대본도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 따라 더욱더 효과적으로 변합니다. 귀멸의 칼날에도 전에 얘기한 자연스러운 설명적 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사들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실패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죠. 근본적으로 귀칼의 톡백 또는 설명 장면에는 카메라 연출적으로 특색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정적의 샷 리버스 샷을 반복할 뿐이죠. 쉽게 말해서 카메라가 두 캐릭터 사이 왔다 갔다만 반복하는 대화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액션씬들과는 너무 비교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프리렌의 예시를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이터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아름다운 연출이 담긴 장면이죠. この魔導書だけど多分入った?일단 이 장면은 대사적으로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이터의 표정과 의미심장한 반응에서 하이터의 건강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면서 암시하죠. 여기서 중요한 카메라적 요소는 캐릭터들이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프리렌은 측면으로 하이터를 바라보지 않는 반면 하이터는 프리렌 쪽을 바라보죠. 하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프리렌의 감정을 보여주는 샷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제일 흥미로운 샷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そうですか。 여기서 프리렌은 180도의 법칙을 깨버립니다. 180도의 법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좌우가 바뀌면 공간적 이해감이 깨져 몰입이 깨진다는 법칙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축구 중계 중 카메라가 반대편으로 옮겨지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공격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공간적 이해가 안 된다는 법칙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법칙을 깨면 불편하거나 반전의 기점을 잡을 수 있는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이터가 프리렌 쪽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화면상 반대로 구성되죠.
프리렌이 페른의 마법 진행도에 대해 설명할 때 하이터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죠. 이 표정에 대한 의문감과 같이 180도의 법칙을 깨버리면서 프리렌은 이 표정과 반응은 중요한 기점이다 라는 걸 강조시켜줍니다. 페른이 아직 미숙하다는 말에 대한 하이터의 아쉬움도 카메라에서 나오는 불편함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프리렌과 시선 방향이 엇갈리면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는 것도 암시해주고요. 이런 간접적인 대본이 직접적인 카메라 연출과 만나면서 창의적이면서 효과적인 연출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답죠? 연출은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저는 귀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포터블의 액션씬을 보면 볼수록 조금만 더 일상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줬다면 엄청난 작품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리렌처럼 일상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시킨 애니와 비교하는 게 정말 좋은 연출 공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귀칼이나 프리렌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